오늘 이 사람에서는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에 불과하지만 20여 년간의 끊임없는 탐구와 노력 끝에 올해 발명왕으로 선정된 한 발명가를 소개합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나오는 하루 50여 톤의 음식물 쓰레기로 농사용 퇴비를 만드는 곳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퇴비는 그동안 염분 농도가 높아 문제가 됐지만 이 퇴비의 염도는 기준치 1%보다 훨씬 낮은 0.07%에 불과합니다. 이 시설을 개발한 사람은 환경벤처기업가 박세준 사장입니다. 쓰레기도 이용하기 나름이란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처치하기 곤란한 폐기물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좋은 원자재가 될 것 같아가지고 개발하게 됐습니다. 박 사장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난 22년 동안 38건의 각종 특허를 따냈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문제를 자꾸 찾아내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고난도의 기술까지 발명을 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특허 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박 사장은 이제 세계 최고의 폐수 처리 기술 개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기문입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이건 악취 때문에 아주 주민들이 기피하는 혐오 시설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한 중소기업이 미생물을 이용해 악취를 없애는 기술을 개발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가 운영하는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은 2년 전만 하더라도 쓰레기 썩는 냄새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하지만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미생물을 첨가한 뒤 악취에서 해방됐습니다. 시흥시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 측정을 의뢰한 결과 악취 방지법으로 규제하는 악취 12종류가 모두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 미생물이 세계 최초로 신균주로 발명된 미생물인데요. 악취 또 파리를 없애는데 아주 획기적인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박 사장은 지난해 미생물 17종을 발견해 국내 특허를 받았고 현재 국제 특허도 출원한 상태입니다. 또 이 미생물을 가축 사료에 섞으면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가축의 질병 예방과 성장을 돕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실제 농촌진흥청에서 항생제 대체 효과에 대한 시험을 해본 결과 미생물이 첨가된 사료를 먹은 가축이 더 잘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산농가의 가장 큰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인 축산 분뇨를 재활용하는 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3,000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한 농장입니다. 사료에 특별한 가루를 첨가해 돼지들에게 먹입니다. 이 가루는 흙 속에 있던 미생물을 배양해 만든 것입니다. 돼지들이 사료를 먹는 동안 같은 미생물이 든 액체를 돈산 내부에 뿌려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지 분뇨의 악취가 90%가량 사라지고 분뇨는 2-3일 내에 완전 액체로 변합니다. 무엇보다 새끼 돼지의 폐사율이 기존 40%에서 5%로 크게 줄고 항생제를 쓰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엔 슈퍼 유산균이 있습니다. 우리 몸속은 약 100조 마리에 해당하는 세균이 서식합니다. 100조 마리의 세균은 다시 유해균과 유익균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점차 서구화돼가는 식생활로 장내 유해균이 증가했고 이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슈퍼 유산균입니다. 얼마나 대단하면 유산균 이름 앞에 슈퍼라는 타이틀이 붙겠습니까? 1996년 설립 이래 지금까지 총 150여 개의 특허를 출원했고 이 중 80개가 넘는 특허를 획득한 특허 기업. 슈퍼 유산균을 개발하면 세계 특허에도 도전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거죠. 대단입니다. 대표님 특허 자랑이 여념이 없는데요. 업체는 연간 약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중 특허 관리에 사용되는 금액만 연간 5억 원. 미생물 사업을 하기 전에 16번을 사업을 했습니다. 그걸 보유하기 위한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나오죠. 자, 80여 개가 넘는 특허들 사이 빈 공간으로 남겨진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특허도 내고 또 여러 가지 상도 받고 했는데요. 마지막 제가 여기 걸 거는 노벨상을 여기 걸고자 여기 좀 비워놓는 겁니다. 슈퍼 유산균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힘써온 10년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타겠다는데요. 슈퍼 유산균이 독소를 만드는 유해균은 억제하고 효소를 만들어서 몸에 좋은 기능을 하는 유익균은 증식시켜주기 때문에 인류 건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류가 저의 이러한 노력을 인정해 주는 날 저는 그 노벨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할 것입니다.
나무에 있어서 뿌리는 생명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뿌리는 모든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해서 나무 전체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죠. 이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잎이나 줄기가 제대로 자랄 수 없고 나무 전체가 이렇게 병들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서 나무의 뿌리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장입니다. 이 장은 음식물의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해서 온몸으로 공급을 해주죠. 또한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키면서 인체 면역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나무의 뿌리처럼 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대장암,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 각종 장질환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질환, 또 피부 질환 등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 토종 이 SAP 슈퍼 유산균을 제가 발표를 하자고 했던 마음엔 그 효소의 원조는 물론 당연히 독일이죠. 독일에서 발명을 했고 또 효소라고 하는 엔자임이라고 하는 오리지널은 엔zyme입니다. 그 엔zyme라고 하는데 엔자임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독일 말이고 그 사람들이 상당히 자기네 나라의 그 효소에 대해 자부심이 있거든요. 일본은 세계 최고의 효소 제조국이고 효소의 나라라. 그러니까 조선에 대한 일본에 있는 그 독일에 있는 닥터들이 그래요. 제가 동경대학이나 그 대학 교수들 우리 동기들을 보면 어떻게 한국이 감히 우리의 그 효소랑 비교할 수 있느냐. 제가 처음에는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한국에 나온 효소들을 제가 임상을 해봤더니 정말 일본 효소보다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이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우리 박세중 회장님께서 개발하신 한국의 토종, 그 게르만 민족 쪽으로 해서 파란 눈을 가지고 있는 그 전문의들이, 의사들이 보는 이 우리 한국 토종 SAP 유산균에 대한 그 객관적인 평가와 300명 이상의 그런 그 환자들을 임상을 하루에 12시간씩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주 저희의 본래 그것을 좀 젖혀놓고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효소에서 이런 엄청난 그 파워가 세계 최고라고 하는 독일, 두 번째라고 하는 일본 효소를 제치고 효과가 상당히 높은 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아주 한쪽으로는 뿌듯하고 한쪽으로는 상당히 반응하는 긴장감이 돌고 아주 더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연구를 했고 또 연구한 임상 사례를 지금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가 한국인이 한국의 걸 이야기하게 되면 우물 안에 개구리식으로 될 것 같아요. 집안 장사가 될 것 같아서 아니다. 파란 눈으로 보는 우리 토종 유산균의 그 임상 견해가 어떤지 객관적인 시각을 좀 더 투명성 있게 객관성 있게 우리가 표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Mein Thema ist heute die Wichtigkeit von Enzymen in der medizinischen Heilbehandlung. Wir als Team von der Klinik im East Western Alternative Medical Hospital in Wien. In unserem Körper sind, wie Sie sicher alle wissen, viele Enzyme ständig am Arbeiten und wirksam. Wenn man beginnt älter zu werden, produziert man immer weniger von diesen Enzymen. Der Alterungsprozess schreitet immer rascher voran. Letztendlich führt das dann zum Tod. Es ist festgestellt worden, dass der Mensch 120 Jahre alt werden kann, wenn er bis dorthin ausreichend mit guten Nährstoffen versorgt ist. Nun möchte ich darauf eingehen, wo Enzyme als Therapie eingesetzt werden. Wir sehen hier in diesem Bild verschiedene Bereiche. Zum einen im Immunsystem finden Sie Anwendung, bei viralen Infektionen, Virusinfektionen, bei den vielfältigen Entzündungen, die auftreten können, insbesondere auch im Rahmen nach einer Chemo- oder Strahlentherapie.